네, 진짜 전문가 분들만 모시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분들은 우리 빈센트님이 다 걸러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1차 검증을 하겠습니다. 네, 검증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우리 이재만 글로벌 투자 분석 실장님이시죠? 네, 하나증권의 네. 하우스비를 만드시는 분이죠. 아유, 이재만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는 거. 예전에 자주 뵀었는데 예, 예전에는 자주 뵀었는데 너무 네. 유명해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더 자주를 못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유명해진 건지 실장님이 낮아진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낮아진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실장님 진짜 자주 뵀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전체 그 하나증권의 뷰를 이제 총괄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전반적으로 지수의 어느 정도 상단, 하단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래요? 어떤 업종 종목이 좀 좋을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일단 뭐 하나하나 해주시겠습니다만 네. 오늘은 뭐 적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질문이 너무 좀 유치하죠? 가장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좀 그래. 네,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질문이 오늘은 뭐가 좋아요?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사는 날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삼전이랑 현대차 사는 날? 네, 그냥 반도체와 자동차를 사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기회 준 건가요? 생각에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2월 시장 자체가 1월이 많이 올랐으니까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시장인데 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될 때 그래도 상반기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니까 그냥 자동차와 반도체를 사는 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랑 반도체. 일단 지금 뭐 거의 현대차는 거의 그냥 붙었어요? 예, 붙었죠. 네. 예, 붙은 것 같고. 그다음에 시총상이 삼성전자는 한 2%, SK 하이닉스가 3.6%? 네. 요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인데 그럼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럴 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이제 이 이후로는 더 갈 거라는 전망이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하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이제 자동차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의 상반기를 끌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대부분 다 1월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업종들이 그 상반기에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월에 좋은 친구들 상반기 내내 좋더라. 네, 그 해당 연도의 상반기 내내 괜찮았다는 생각. 근데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갖고 나온 거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데이터를 잠깐 보시게 되면 그럼 올해 1월 달에 코스피에서 제일 좋았던 업종 그냥 단순하죠.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업종이 누구냐라는 걸 보시면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가장 좋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지주방산 이런 쪽들도 있고 유틸리티도 있고 이렇긴 했습니다만 월등하게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좋았었고요. 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보다 더 높은 24% 정도의 수익률을 1월 달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세 가지의 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이제 코스닥 이런 쪽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들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오늘 시작하자마자 정프로님이 코스닥 좋을 것 같다는데 코스닥 거의 붙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7년부터 3년 터울로 코스닥 150이 코스피 수익률을 그냥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네. 최근에 2017년도 그랬고 20년도 그랬고 2023년도 그랬고 네. 그 이제 올해잖아요. 공교롭게 딱 그 숫자들이 조금 3년 주기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스닥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지수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릴 때 먼저 그래프를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코스닥이 시가총액이 대략 한 600조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 공교롭게 하이닉스가 600조 원의 시가총액 정도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양쪽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코스닥은 올해 연간 순이익의 추정치입니다. 그냥 한 11조 원 정도. 하이닉스는 80조 원이 넘죠. 그러니까 PER이 완전히 다른 쪽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PER과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은 정말 어렵습니다. 대신 하나 정도 아까 빈센트가 말씀 주신 그 주기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코스닥하고 코스피 간의 1년 정도의 수익률 격차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현재 수준은 대략적으로 200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년 동안 코스닥의 언더퍼폼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둘 간의 수익률 격차가 현재 대략적으로 한 8% 정도 벌어져 있는데 평균이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한 4% 정도 높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쫓아서 평균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대략적으로 한 24% 정도 내외의 지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24% 내외요? 네, 24% 정도니까 대략 지수로 하시면 1,470포인트 정도. 1,500 보는 거네요, 거의.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익으로는 설명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작은 이익 규모하고 예. 추정치도 솔직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냥 코스피를 놓고 코스피가 기준점이라고 하면 그 수익률을 쫓아가는 형태. 그게 한번 진행이 될 때 갭을 좁히는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하이닉스 말고는 많이 오르죠? 거의 다 많이 올라온 네.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1% 내외로 예. 낙폭을 확 줄였고 그럼 지금 그 금은 떨어지고 금 막 떨어지고 은 떨어지고 코인 떨어지고 한 거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나? 고려아연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종목상으로 보게 네. 되면 이게 종목적으로 커머디티 가격의 연동성이 높은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오른 이유가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익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그 이익 증가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나 이런 쪽들하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된 산업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멘텀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달랐던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금, 은,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자재 쪽 중심주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견인을 했었습니다만 네. 한국은 조금 그거하고는 연결고리가 약간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아침에 조금이라도 싸게 사신 분들이 위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여튼 이제 오늘은 자동차 반도체 정도 살 기회 주는 날인 것 같고 앞으로 특히 이제 뭐 전체적인 뷰를 또 보시니까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이 친구들이 이제 많이 좀 끌고 왔잖아요 시장을.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더 데려갑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성장 엔진들이 좀 많이 보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주도 업종이 강세장에선 특별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업종들마다 시기가 좀 다르고 타이밍도 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반도체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은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익을 견인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나라가 올해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36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을까를 보시면 두 기업이 이제 51%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네. 상장 기업 전체의 한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흔히 얘기하는 이익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누가 투자를 주도하느냐는 대부분 다 IT들이 주도를 하니까 당연히 반도체는 그 안에 중요한 커머더티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수요도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이익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익만을 가지고 주가가 앞으로도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를 측정을 해보면 네. 좀 데이터를 갖고 측정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25년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즉 2027년까지 사상 최고치를 3년 연속 경신하면서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이익의 레벨이고요. 보지 못했던 이익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3년 연속 이익이 증가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익 증가율 대비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좀 감안을 해서 반도체가 내년까지 순이익이 대략적으로 148% 정도 증가를 하고 과거에 이렇게 이익이 증가를 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현재의 추정치를 따져보게 되면 반도체는 결론적으로 지금보다 한 3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요? 예,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쪽들은 거의 20만 원에 좀 가까운 약간 그보다 조금 높은 그리고 하이닉스가 거의 110에서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주가 측면에서는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장님 지금 보니까 코스닥이 완전히 양전했고 은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은이 지금 11%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찰나에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바닥은 다질 뿐이지 위를 보려면 여전히 수익성이라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자동차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자동차를 탁 꽂히는데 자동차는 앞으로의 근거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이익 베이스는 당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철저하게 여태까지 PBR, ROE 이런 쪽의 펀더멘탈의 측면에서 관점을 가졌던 업종입니다. 근데 올해 뭐 자동차 ROE가 갑자기 올라가진 않습니다. 전체 한 10% 정도를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 유지할 텐데 PB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상승한 이유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봇 관련주가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이거는 좀 장기 그림이긴 한데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림 잠깐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게 과거 테슬라의 그림입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가 테슬라의 순이익인데 잠깐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언제부터 부각이 됐냐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1분기 때 테슬라가 그동안 돈을 벌지 못할 것 같다는 그 전기차가 잠깐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성장하는 품목이 돈을 벌 수 있구나에 대한 생각. 그래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주가가 12배 상승을 합니다. 근데 막대 그래프 보시면 연간으로 계속 적자였습니다. 한 번도 연간 순이익을 흑자를 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그 기대, 양산에 대한 기대로 전기차 양산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이 기간 동안 12배가 올라갑니다. 근데 네.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그 흔히 얘기하는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흑자로 전환을 전기차가 하고 전기차가 돈을 버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2년 동안 즉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네. 다시 한번 주가는 13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저 기간 동안 총 100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고 순손실 단계이기도 합니다. 한번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기대는 그 아틀라스 로봇이라는 부분 자체가 흑자 전환을 하고 이익이 한 번 더 증가할 때까지 레벨업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과 여유가 있다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 그룹주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인프라라든가 에너지 쪽들 그리고 SK가 아시는 반도체 한화가 방산이나 조선 쪽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성장주로 새롭게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까지 시가총액이 거의 이 그룹주들이 2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한 건 맞기는 한데 네. 전체 시가총액 증가가 한 대략 한 9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성장주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은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단순한 주가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보니까 수급자 주체로 외국인은 한 1조 정도 팔고 개인과 기관들이 한 1조 정도 좀 들어오는데 시장이 보셨을 때 그러면 개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폭이 컸을 때 들어온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냥 빠졌던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살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 ETF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ETF를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그거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좀 보니까 살짝 밀렸죠? 예, 조금 밀린다. 하여튼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우리가 뭐 일일이 계속 뭐 반응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예. 그러나 하여튼 우리 실장님 보실 때는 지금은 요 정도면 반도체, 자동차는 계속 주도주로서 앞으로 더 힘을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친구들은 담아둘 수 있다면 담아두는 게 현명한 것 같다. 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혹시 뭐 장에서 좀 유의해 볼 만한 뭐 상황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자금을 빼다가 주식으로 부양할 것이다. 그런 주식에는 뭐 ETF 상품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유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이 큰데 그런데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좀 더 낙폭이 크게 만회하고 있거든요. 역시 전자와 닉스가 좀 갈리는 겁니까 오늘부터? 근데 전자와 닉스가 갈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 차이야 당연히 지워질 수도 있는 부분을 갖고는 있는데 전자나 닉스가 대체적으로 올해 이익을
증가를 주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대신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쪽들이기도 하고요. 대신 삼성전자는 그거에 비해선 상당폭 주가 상승폭이 좀 적기는 합니다. 올해 이익 증가율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높기는 합니다. 약간 뭐 우위를 두자면 삼성전자에 좀 우위를 둘 수는 있는데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크게 다를 거라는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타이밍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방향성은 네. 동일하다. 네. 자, 하여튼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뭐 귀에 들어온 게 역시 네. 오늘은 사는 날인 것 같다. 예, 그동안 못 샀던 거 있으면 오늘 같은 날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나마도 지금 많이 가격이 좀 회복된 상태라 아마 아침 일찍 못 사신 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는 날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전자와 현대차를 쭉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계속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현대차 눈길이 가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바이오는 뭐 차치하더라도 화장품이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낙폭이 하락할 때 오늘 동시효과상에서 화장품 좀 괜찮았었는데 예. 뭐 실적 이런 거 보면 이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소외된 겁니까? 그 소외됐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언론적인 답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다 거래를 많이 하시게 되죠. 근데 ETF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물론 화장품하고 100% 연결됐다는 그림은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전체 ETF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패시브 ETF입니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개수가 전체 상장된 개수의 한 73% 정도를 차지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패시브 ETF의 뜻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산다는 뜻이긴 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수급이 다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게 화장품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많이 뒤에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런 수급에 대한 수혜를 좀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대신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액티브 ETF 같은 경우, 즉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무슨 테마, 성장 이런 쪽의 ETF는 전체 비중이 한 28% 정도 되거든요. 별로 비중이 크진 않은데 잠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미국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액티브 ETF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장주, 테마주 이런 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게 설정이 되고 만들어지면서 종목들의 편출입이 굉장히 잦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대부분 다 성장의 테마는 소비 테마는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아시는 뭐 아크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도 기본적으로 로봇 아니면 항공우주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액티브 ETF의 성장 테마를 대부분 다 주도하고 있고 소비는 거의 새로운 ETF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막 그런 과정에서 화장품이 조금 더 수급상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화장품에게 기회가 가려고 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좀 떨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뭐 미국의 10년물,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최근에 기준금리는 동결했어도 10년물 국채금리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질 때 오히려 그럴 때 소비재들은 기회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소비재가 그 안에는 화장품, 호텔 레저 이런 쪽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방송 막 긴급하게 긴박하게 움직이죠. 더구나 오늘같이 이제 하락폭이 클 때는 지금 막 파닥파닥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럴 때 판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1월 달과 2월 달 이랬을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전자와 현대차를 사는 날입니다를 넘어서서 오늘 화장품주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말씀 주시면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거의 박앤세일 구간이니까 이럴 때 화장품즙을 하나씩 담아두면 한 6개월 1년 뒤에는 수익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지금의 주도 업종들은 그쪽하고는 너무 관련이 없는 쪽들이라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하락할 때 기회를 갖는 건 소비재다라는 생각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만 실장님,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네. 예, 또 아마 앞으로는 자주 또 뵐 것 같으니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이렇게 도움 주실 만한 것들 잘 앞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자주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주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